7,500년 전 태평양 해저가 붕괴했습니다. 거대한 해저 산사태가 순식간에 바닷바닥을 뒤덮었죠. 그리고 오늘 무인 잠수정들이 그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스캔 결과 서로 구분되는 주기적 초대형 지진이 적어도 10차례 있었다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연구진은 판이 지금도 여전히 맞물린 채 압력을 쌓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새로운 초대형 경보급 지진이 일어나고 파괴적인 쓰나미가 해안으로 밀려올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죠. 여기 단층은 거대한 지포처럼 생겼습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캐나다까지 길이는 600마일이 넘죠. 이름은 카스카디아 섭입대이고 브레고리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둘레를 따라 휘어진 그 유명한 거대한 말군 모양 말입니다. 화산이나 지진 관광에 관심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선인 셈이죠. 캐스케이디아에서 벌어진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1700년 무렵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엔 당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잘 알려진 원주민 전설에는 천둥새와 고래가 벌인 장대한 싸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천둥새가 날개를 치면 땅이 흔들립니다. 고래가 몸부림치면 바닷물이 내륙까지 밀려들죠. 그리고 마침내 천둥새가 고래를 붙잡아 땅으로 내리꽂아 땅 자체를 뒤흔들며 승리를 거둡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전설이 1700년 실제 지진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건 흥미로운 신화만이 아닙니다. 1700년대 초 사무라이 관리들은 파도가 마을과 논밭을 덮쳤다고 기록했지만 먼저 일어났어야 할 지진을 느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고아 쓰나미라는 별명을 얻었죠. 하지만 이 쓰나미에도 분명 근원이 있었고 과학자들은 300년이 지나서야 그것을 마침내 캐스케디아와 연결했습니다. 카스케이디아의 과거를 보려고 연구진은 해저를 아주 정밀하게 훑도록 로봇 잠수정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균열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발견한 건 거대한 바닷속 계단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 계단형 단차 가운데 일부는 높이가 약 10m로 3층 건물만 합니다. 이런 건 해저의 큰 덩어리가 천천히가 아니라 한순간에 뚝 끊어져 떨어져 나가고 미끄러질 때만 생깁니다. 그러면 거대한 진흙 눈사태가 일어납니다. 흙과 물이 든 병을 떠올려 보세요. 세게 흔들면 바닥에 새 층이 가라앉습니다. 그 층 하나하나가 거대한 지진이 남긴 일종의 시간 기록인 셈이죠. 과학자들이 개수를 세고 연대를 측정해보니 수천 년에 걸쳐 차례로 닥친 초대형 지진이 모두 10차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캐스케디아는 압력을 조금씩 풀어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꽉 붙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격렬하게 터져나오는 거죠. 이런 양상 때문에 오늘날 카스카디아 섭입대는 북미에서 가장 두려운 단층계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럼 아래에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판들은 매끈하게 미끄러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꽉 걸려있고 그렇게 붙잡힌 동안 해안선은 손으로 휘는 자처럼 조용히 뒤틀립니다. 날마다 보기엔 극적이지 않아도 그 힘은 수백 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그 긴장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 해안은 순식간에 내려앉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를 동시성 지반침하라고 부르죠. 불과 몇 분 만에 지면이 수직으로 약 2~3m나 꺼지는 겁니다. 해변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흔들림이 멈추고 바다가 밀려드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단지 파도 때문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땅 자체가 실제로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해저가 제자리에서 밀려나고 그 위에 바다까지 반응하게 됩니다. 캐스케이디아에서는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가능한 자연재해 가운데 최상위급, 가장 파괴적인 재난으로 분류되죠. 한번 시작되면 땅이 몇 분 동안 앞뒤로 밀리고 당겨지듯 흔들리다가 결국 건물과 다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규모 9.0급 지진이 나면 해저도 함께 흔들리고 뒤틀립니다. 어떤 곳은 솟아오르고 다른 곳은 내려앉는 일이,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벌어지죠. 쓰나미는 해저가 움직이면서 막대한 양의 바닷물을 밀어내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해저 바닥이 갑자기 솟거나 꺼지면 그 위의 물은 즉시 밀려납니다. 그 물은 어디론가 가야 하니까 사방으로 빠르게 퍼져나가죠. 깊은 바다에서는 그 파도가 좀처럼 높지 않습니다. 아주 길게 퍼져나가서 배 아래를 지나가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죠. 위험한 건 속도입니다. 먼 바다에서는
쓰나미가 시속 500에서 600마일 정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디트로이트까지 1시간을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바닷물은 점점 더 쌓이기 시작하고 초 단위로 높아집니다. 해안 가까이에서는 수십 피트까지 솟을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엔 육지 안쪽으로 100피트 높이까지 밀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파도가 해안을 집어삼킨 뒤 다음 충격이 닥치기 전엔 모든 걸 거칠게 바다로 다시 끌고 갑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단충이 끊어질 때는 거대한 해저 산사태를 함께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저의 큰 덩어리가 무너지면 욕조에 바위를 떨어뜨리듯 주변 바닷물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카스카디아 섭입대에선 지진 충격만 버티는 게 아닙니다. 지각이 밀리고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두 겹의 타격이 덮치는 셈이죠. 오리건 해안 일부 지역에선 비상대응 전문가들 말로는 흔들림이 5분에서 7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차리고도 아직 끝나지 않을 만큼 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부분이 옵니다. 어떤 곳에선 지진 뒤 쓰나미가 빠르면 15분에서 30분 안에 덮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진은 경고입니다. 해안에 있는데 강하고 오래 흔들린다면 재난문자나 사이렌, 뉴스에서 누군가 쓰나미라고 외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림이 시작되면 기본 수칙은 말 그대로 바닥에 엎드리고 몸을 가리고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이나 샹들리에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에서는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솔깃해도 이 상황을 영상으로 남기겠다고 멈춰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닥치기 전에 머리가 차분할 때 딱 하나만 정해두세요. 가장 가까운 높은 곳을 찍고 바로 가는 겁니다. 그냥 오르막 말고 확실한 지점이요. 주변 지형을 꼭 알아야 할 이유가 필요했다면 바로 지금이 그 이유입니다. 본능적으로는 차에 타고 바로 떠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도로는 이미 꽉 막혔을 가능성이 크고 다리도 손상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주민들은 침대 옆에 신발을 두고 만일의 때를 대비한 비상가방도 미리 챙겨두는 거죠. 위험은 첫 충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쓰나미는 말 그대로 여러 차례 밀려오니까요. 처음 덮친 물결이 가장 큰 경우는 드물고 바다는 몇 시간 동안 계속 안팎으로 밀려들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거센 힘겨루기가 벌어집니다. 빠져나가는 바닷물은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작용해 대밀림에 걸린 건 뭐든 바다 쪽으로 그대로 끌고 나갑니다. 일본의 2011년 대재앙은 규모 9.1 지진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생생한 사례입니다. 해저가 한번 크게 들썩였고 몇 분 뒤에는 바다가 말 그대로 해안선의 모습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거대한 물벽이 내륙으로 들이닥쳐 어떤 곳에선 높이가 100피트를 넘겼고 해안선은 온통 파편이 끝없이 휩쓸려가는 띠처럼 변했습니다. 바닷물이 차들을 거대한 볼링공처럼 화물 컨테이너를 거대한 새덩이처럼 휘몰아치며 항만을 박살내고 낮은 공항과 변전소까지 물에 잠기게 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스카디아를 덮칠 수 있는 다음 재난의 시점에 대해 당국은 뭐라고 할까요? 정확한 날짜를 집어 말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발생 확률만큼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두려운 수준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미국 지질조사국은 앞으로 50년 안에 그 일이 벌어질 확률이 대략 10에서 15%라고 봅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초대형이 아닌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3분의 1입니다. 사실 꽤 높은 수치죠. 그래도 아주 절망적이지만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게 무작위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카스카디아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대비는 바로 그런 패턴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린 강한 흔들림을 견디게 짓는 법은 이미 알고 있고 지금은 어디에 응력이 쌓이는지도 더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진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무슨 일이 닥칠지 훨씬 더 잘 예측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동안은 현관문 옆에 비상가방 하나 놔두고 가끔은 동매를 한 바퀴 걸어보면서 주변 지형도 익혀두세요.